안녕하십니까, 김중태입니다. 오늘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 최종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의 서독의 경제성장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듯이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한강의 기적으로 부릅니다. 2012년 여름 어느 날 서강대학교 강당에서 한강의 기적이란 연극을 관람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연극의 클라이막스는 1978년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위협을 축하하기 위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세 주역, 즉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이 나눈 대하에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연극에서. 오늘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찹쌀로 빚은 찹쌀 막걸리로서 두 분 회장님과 함께 축배를 들고자 합니다. 이게 모두 누구의 공로이겠습니까? 그러자마자 삼성 이병철 회장과 현대 정주영 회장이 이구동성으로 이 모두가 위대한 대통령 각하의 공로이지요. 이렇게 말하자 손을 내저으면서 의자에서 뻘떡 일어난 박정희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게 제 공로가 아니라 모두 김일성의 공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연극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시탐탐 남쪽을 적화시키려는 김일성이가 있었기에 그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서 저를 위시한 두 회장님과 그때 전 국민이 3천만이었습니다. 3천만 국민이 죽기 살기로 노력한 결과 오늘의 위협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남한이 북한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이기기 위한 산업국가로 도약을 총지휘한 감독이 박정희였다면은 산업 일선에서 거대 기업을 운영하면서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량을 증가시키면서 감독을 보좌한 삼성 이병철 회장님과 현대 정주영 회장님은 훌륭한 조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주로 북쪽에다가 공업시설을 건설했어요. 압록강 수풍발전소라든지 흥남 질소비료공장, 남쪽에 일본 기업이 건설한 어떤 공장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난한 나라를 수출 78년 100억 달러를 달성했어요. 그 참 뜻깊은 날입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병철 회장에게는 반도체 산업을 권유했고 정주영 회장에게는 조선 산업, 배 만드는 조선 산업을 떠맡기다시피 하여서 오늘날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은 해당 분야 세계 제1위 기업입니다. 그 영국에도 나와요. 처음에 전자산업을 하라고 박 대통령이 말을 했을 때 이병철 회장이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때까지도 반도체라는 말이 생소했고 우리나라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처음에 도망갔다가 또 두 번째 오니까 또 불러서 반도체 산업을 해보라 이래서 한 건데 오늘날 삼성전자를 보십시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울산에 그 아무것도 없는 어촌에 배 만드는 조선소를 세워라.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예, 각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해서 영국에 유명하게 그 영국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어요.
우리가 이 조선 회사를 세우는데 돈 좀 빌려달라 이러니까 영국은 경험을 중요시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래 말하는데 큰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있으니까 영국 그 회장이 저 은행 회장이 안 됩니다. 뭐 배 만들어 본 경험도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수는 없다. 그래서 참 우스개 같은 진담이 참 위대한 진담이 있습니다. 정경 회장이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휴지가 없어요, 마치. 근데 그때 돈에 그 거북선이 길린 돈이 있었어요. 화폐 개혁 전입니다. 그래서 아차 이거구나 해서 거북선 길린 돈으로 그냥 그 일을 처리하고 나서 은행 회장한테 가서 봐라 우리가 벌써 400년 전에 이런 철갑선을 만드는 나라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결국 영국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을 창건했는데 더구나 대우조선까지 합병하고 나서 현대중공업이 세계 조선 1위 기업입니다. 이게 다 세 분이 배짱이 맞아서 서로 이게 운수가 맞아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란 말입니다. 서로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부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제가 하늘이 낸 인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과 삼성의 정주영 현대 회장도 하늘이 낸 인물입니다. 자, 그 증거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왕조 27군왕 중에 어떤가는 명군 거룩할 성자 성군이 누굽니까? 바로 세종대왕 아닙니까? 그리고 조선왕조 519년 역사를 통해서 제일 가는 충신이 누굽니까? 바로 사육신입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흥부, 유성원 사육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 하면은 세종대왕이 4대 임금이잖아요. 5대가 문종이고 6대가 단종이고 7대가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이게 수양대군 세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교 전통에서는 왕위가 정통적으로 계승됐을 때는 종자가 있습니다. 조는 태조 아니면 조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조는 이상하게도 임금 안 될 사람이 임금된 사람이 많아요. 이건 다 조가 붙어요. 세조가 있죠. 그 다음에 임진왜란 선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임금 안 될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인조, 광해군문에 인조가 있고, 그 다음에 영조, 장혜민이 낳은 아들 경종이 그냥 자손을 못 낳자 영조가 그냥 무수리가 낳은 아들 영조가 임금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정조,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 그 다음에 순조. 이게 조가 6명이나 있어요. 이게 정통적으로 계승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육신이 뭐냐면은 세종대왕이 생각을 했어요. 자기도 셋째 아들이잖아요. 왕위 후계자가 다시금 왕위 후계를 둘러싸고 고륙상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자기의 아버지도 이방원 태종도 셋째 아들입니다. 장자 계승권으로 돼야 되겠다. 이래서 큰아들 문종을 임금으로 세한데 문종에게 아주 약점이 있었어요. 문종이 그때 폐병입니다. 요즘은 폐병 뭐 별거 아닙니다만은 500년 전에 폐병이라는 건 이건 뭐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이 잠자는 틈에 골룡포를 덮어주면서 내 아들 문종이 내가 죽고 나면은 오래 왕위를 지탁 못하고 손자인 단종에게 넘어갈 것 같은데 부디 단종을 잘 보필해 달라고 세종대왕이 골룡포를 덮어서 이렇게 집현전 학사들이 그랬는데 그 중에 배신한 인간이 신숙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륙신 우리가 사륙신의 그 가족들 구족을 멸합니다. 뭐 처갓집 자손 뭐 사돈 팔촌까지 다 그냥 전부 다 전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륙신 중에 유일하게 후손을 남긴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냐? 박팽년이에요. 박팽년이.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그때 당시 그 박팽년의 집에 노비 여자 노예로 있던 정시성을 가진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자신이 낳은 아들을 박팽년의 아들이라고 속여서 죽게 만들고
진짜 박팽년이의 마지막 갓난 아기를 업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정여인이 어느 정신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추측컨대는 태종에게 그 주사를 당한 방석이를 임금으로 앉히려다가 이방원에게 그냥 사형을 당하는 정도전이의 손녀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 정도전이는 어디냐면 단양정씨입니다. 정씨가 28개 본관이 있는데 단양정씨예요. 그 추측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남자는 다 죽이고 그 여자는 전부 다 노비 종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치성이 노비가 어떻게 알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놓은 아기를 박팽년의 아들이라고 속이고 박팽년의 진짜 아들을 얻고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서울에서 무려 지금은 대구 직활시에 편입됐으면 경상도, 경상좌도, 달성군, 합인면, 묘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묘한 봉오리라고 해서 묘골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도망을 갔어요. 거의 뭐 직선거리로도 800리인데 그 산길을 타고 뭐 갔으니까 철도 넘게 그냥 알을 얻고 도망을 간 거예요. 우여곡절 그때 그 알을 얻고 묘골로 도망을 가서 정석은 아이를 길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15살 되던 해에 이 정여인이 아이를 불러 앉혀놓고 내 오늘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러고 엄숙하게 꿀 앉아라 그러면서 탁 꿀앉게 한 뒤에 나는 너의 생모가 아니고 너는 나의 아들이 아니고 너의 아버지는 위대한 박팽년 충신이다. 사륙신 중에 하나는 박팽년이다. 그러니까 충신의 아들답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어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이고 니를 얻고 도망가서 여기까지 이르러서 됐으니까 너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앞으로 충신의 아들답게 떳떳하게 훌륭하게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는 그 여인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박팽년이가 어디 박씨냐면은 순천 박씨입니다. 전라남도 순천 아시죠? 순천 박씨인데 박팽년의 유일한 혈육인 그 자손이 대대로 달성군 그 아빈면 묘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묘골 박씨라 그래요. 그래서 이병철이의 부인이 누구냐 하면은 이병철이는 경주이십니다. 1910년 경술생이에요. 경술년에 조선이 망했잖아요. 근데 부인은 2살 많은 1908년 원숭이띠 무신생인 박두울 여사가 이게 바로 박팽년의 후손인 묘골 박씨입니다. 그래서 두 분 사이에 3남 5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골 박씨는 세조로부터 마지막 순종까지는 누굽니까? 다 수양대군의 자손이잖아요. 야네들이 집권하고 있는 이상 사륙신은 역적입니다. 가네들한테는. 그래서 절대 이조 치하에서는 출세할 수도 없고 큰 돈을 모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조선이 망하던 해에 이병철이는 태어나고 그 부인은 2년 전에 태어났다. 두 분 사이에 3남 5녀가 있어요. 그래서 박두울 여사가 묘골 박씨고 박씨의 사촌 동생으로 유명한 누가 있습니까? 구선의원회 국회의장까지 지낸 박중규가 바로 박두울 여사의 말두자 세을자입니다. 박두울 여사의 사촌 동생입니다. 적선지가의 필류여경이라 보이시죠? 착함을 쌓아가는 집에는 반드시 연달아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반드시. 그러니까 박팽년이가 박팽년 충신이 세종대왕의 고명을 받들어서 단종을 지키려다가 수양대군한테 역적으로 몰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수양대군한테는 역적일지 모르지만 세종대왕한테는 그만큼 충신이란 말입니다. 이 소리가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 이게 헛된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인과응보를 말해주는 진담입니다. 인과응보가 뭐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게 인과응보입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착한 업보가 따르고, 그러니까 박팽년의 그 정의로운 죽음, 사육신의 죽음, 박팽년 죽은 후에 거의 500년 만에 발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주사파들이
문재인 정부가 삼성 일가를 죽이려고 그래도 삼성 일가는 누굽니까? 바로 박평년의 영혼이, 아니 사륙신 전체의 영혼이, 아니 세종대왕의 영혼이, 단종대왕이 죽어서 태백산 산신령이 됐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영월에 지금 단종 그 무덤이 있는데 그 소나기제입니다. 그 단종 무덤인데 거기를 청령포에서 독배를 마시고 돌아가신 단종대왕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낸 사람이 영월호장 엄홍도씨입니다. 영월엄씨. 그 영월엄씨가 소나기제를 지내다 보니까 하늘에 그냥 백마를 타고 단종대왕이 지나가면서 홍도야, 나 이제 내 걱정을 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나를 태백산 산신으로 임명해서 태백산으로 가는 길이다. 이라고 백마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재단 바로 밑에 단종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태백산 여러분 올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단종대왕의 영혼이 자기를 지키려다가 사륙신이 다 전멸한 거잖아요. 그 모든 삼성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성스러운 세종대왕을 위시한 사륙신의 영혼과 그 영혼이 천신님과 지신님의 영혼과 일령감통법으로 현상화된 사태가 바로 삼성이 잘 되는 겁니다. 삼성이 어떻게 뭐 1000억도 아니고 뭐 삼성전자 잘 나갈 때 1년에 수익이 66조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를 생산하느냐, 수출 얼마나 하느냐, 250조를 수출하고 영업이익 66조예요. 이게 하늘의 도움 없이는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큰 돈 못 법니다. 그리고 삼성은 박두울 여사께서 3남 5녀를 낳아가지고 범삼성가의 1년 매출이 거의 500조 일입니다. 이게 전부 다가 인과응무로 빚어진 업보지 무슨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1년 매출 500조를 어떻게 올립니까? 그러니까 삼성 물품이 세계를 휩쓰는 것도 이게 다 사륙신의 그 충정이 있었기에 세종대왕의 그 바라는 바가 있었기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박평년의 자손을 살려낸 이 정시연의 초선행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정시 여인의 본관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디 정시든 관계없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본래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디 정시냐면 하동 정시입니다. 경상남도 하동이라고 있죠. 하동 정시고 유일하게 성균관 문모에 배양된 경상남도 함양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동 정시. 그런데 이분이 정주영 회장이 통합회장 정시를 오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본관이 28개 본관이 있는데 모두가 이거는 언제 때가 됐냐 하면은 유리 이사금 9년 서기 53년 춘3월에 서울 육부 중에 본피부의 유리 이사금이 하산성이 정시예요. 응? 그런데 정정시가 뭘 했냐면 하동 정시인데 제가 사는 합정동 로타리에 정몽주 동상을 세운 분이 통합정시 정회장입니다. 본 정몽주는 어디 정시냐 하면 연일정시예요. 연일정시. 그러니까 고려 말에 사문이 있었는데 포은 정몽주, 목은 2세기, 야은 길제가 있었는데 목은 2세기의 제자가 바로 이조의 개국공신인 그 단양정시 정도전입니다. 평소 정몽주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정 회장이 정몽주의 동상을 세우고 그 뒤에 글자까지 사비를 털어서 이걸 바쳤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회장의 사업운에 정여인의 그 선행이 초선행이 영향을 미쳐서 정주영 회장이 창건한 현대도 천우 신조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애국가서 하나님이 보호와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기업이라면 천우 신조의 기업. 삼성이나 현대는 천우 신조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저는 삼성하고 현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건 압니다. 삼성이 망하고 현대가 망하는 건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삼성 현대 망하기 바라지 마세요. 잘 되길 바라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갱이들이 이걸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집니다. 이상으로서 민주화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하는 나라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